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도 자격증 취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제로 영상 칼럼을 하나 좀 남겨보고자 이번 동영상도 유튜브에 제가 업로드를 합니다. 우선은 자격증 준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영상을 남기는 거기도 하고요. 또 현재 기존에 자격증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또 앞으로 할 계획에 있으신 분들,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자격증 활용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좀 숙지를 하셔서 자격증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앞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발판이 되는 명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기능사를 왜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주저리 떠들어 볼게요. 이미 앞서 여러 동영상으로 제가 이 잡소리 칼럼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1차적으로 기능사 자격증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항상 우리나라 인식이 그래요. 기능사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항상 주변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야, 기능사를 왜 준비해? 기능사 준비하지 말고 그냥 바로 산업기사 준비해, 또는 바로 기사시험 준비해 라는 어떤 충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상당히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절대 여러분 주변에 자격증을 처음 준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산업기사 기사를 바로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항상 내가 설령 산업기사 기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역량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맞죠? 사람마다 역량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로 이 산업기사 기사를 준비해서 빨리 합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이거를 시험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게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합격을 쉽게 못해서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함부로 절대로 처음 준비하는 사람한테 대뜸 산업기사 기사 준비하세요 이런 충고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예.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영상 유튜브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기능사를 준비해야 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해당 분야에 처음 입문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기초 지식을 가지기 위함이다. 네, 항상 제가 이거 얘기하거든요. IT 분야가 됐건 전기 분야가 됐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 분야에 내가 처음 입문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 분야의 기초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능사를 준비하는 것이 원래 딱 좋습니다. 왜냐? 과목 수가 많지도 않아요. 얘는 기껏 해봐야 3과목 내지 4과목 그 정도가 끝이고, 종목마다 물론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문제 수로 따지면 60문제겠거든요. 필기가 60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학습 범위가 좁은 분야로 일단 책정이 돼 있죠. 학습 범위가 가장 일단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능사부터 확실히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한 출발이 될 수 있고 안정적인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저의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다 같은 역량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누군가는 이 기능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진짜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정보처리 기능사가 지금 그 사단이 나고 있죠. 지금 정보처리 기능사가 2년 가까이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필기 유효기간 내에 합격을 실기를 못해가지고 필기 시험부터 다시 시험 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정보처리 기능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보통 필답형 시험으로 이루어지는 대다수의 기능사 시험들이 지금 이런 케이스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그런 제보를 저도 몇 건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남들처럼 똑같이 내가 공부할 수 있겠지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나에 대한 자가 진단을 잘 하셔야 돼. 예?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자가 진단을 해서 부족한 실력이라면 정말 그 부분을 인정하고, 예? 시간을 길게 잡고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원래 정답입니다.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 뭐 가까운 지인은 뭐 이거를 기능사를 뭐 1년 만에 땄대. 뭐 3개월 만에 땄대. 그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남하고 비교할 때 내가 이 사람과 나도, 이 사람이 3개월 걸렸으니까 나도 3개월 걸렸겠지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예? 그게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분명히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그 자격증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절대 뭐 무슨 3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얘기하실 때 그 3개월 합격하기 위한 조건으로 뭐 몇 시간을 내가 시험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고 그런 것들을 자세히 후기를 남기면 그게 근거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까지 자세히 근거를 말해주지 않는다면은 그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어쨌든 해당 분야에 처음 입문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기초 지식을 가지기 위함이다 라는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이센스 역할을 하거든요. 즉 우리가 말하는 면허 역할을 우선 갖추기 위해서, 내가 가지기 위해서 준비한다. 예. 사실 이 라이센스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당 분야에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일명 우리가 창업이라 그러죠. 창업 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하는 법령에 의한 필수 요소를 우리가 라이센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센스가 없으면은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 허가를 안 내줘요. 세무서에서 만약에 내가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그래요. 신고 절차에서 실제로 자세히 그 필요한 증명 서류를 알려주거든요. 요즘에는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 신고 절차를 할 수가 있는데, 필요한 증명 서류가 어떤 첨부물들이 필요한지를 알려줘요. 사이트 측에서. 예, 그 세무서에 문의해도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첨부물 요구사항에 필수라고 요구되는 서류가 있어요. 필수 서류 항목에 바로 이 라이센스가
요구됩니다. 일단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라이선스가 분명히 요구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이 라이센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전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아예 자격증이면서도 면허 역할을 하는 거죠.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네, 이거는 자격증이면서도 라이센스 역할을 현재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반드시 자격증을 요구하는 면허 역할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면허라고 하는 거, 뭐 면허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있잖아요. 운전면허. 운전면허증 왜 필요한 거예요? 차량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맞죠? 차량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필수로 요구되는 게 운전면허증이죠. 그렇듯이 전기도 똑같아요. 전기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산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근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라이선스죠. 자, 여기만 있나요? 전기 말고도 또 있어요. 버섯종균 기능사. 얘는 종자관리사 면허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죠. 여러분 이거 종자관리협회 들어가 보시면 진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자관리사라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버섯종균 기능사나 또 하나 더 인정되는 게 있죠. 버섯종균 기능사,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더 인정되는 게 종자기능사. 얘도 인정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이제 뭐 상위 자격증으로 올라갈수록 다 인정이 되는 것들이죠. 맞죠? 네. 그러면은 전기 기능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는 필요한 게 맞느냐? 전기 기능사도 필요한 게 맞아요. 왜냐? 전기 기능사를 취득한 상태에서 경력을 1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기 기능사를 요구하는 시설관리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종교시설에서도 시설관리직으로 전기기능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그 교회 시설이나 이런 데 채용 공고 올라온 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전기기능사 요구하는 채용 공고 많이 올라옵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종자 쪽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식조리 기능사도 그러죠. 네, 식당 창업하려면 무조건 필요하죠. 맞죠? 반드시 식당 창업을 위해서는 한식조리 기능사가 필요하죠.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한식조리 기능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법이 더 강화돼서 만약에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 식당도 기능사라고 하는 수단의 어떤 강제조항의 면허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향후 법이 만약에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당연히 식당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능사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앞날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준비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이유, 미래를 알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향후 법이 강제조항으로 개정되어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언제 그런 시대가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을 제가 하는 겁니다. 법이 강제조항으로 만약에 개정되잖아요. 그럼 자격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그런 시대가 찾아올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를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4번 이유가 바로 이거죠. 특히 50대 분들, 지금 50대 이상 분들이 특히나 지금 기능사 응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기능사 시험 준비를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왜 많이 하고 있냐면 바로 이 3번 이유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어떤 식으로 나에게 이 자격증이 어떤 식으로 쓰일지 모른다 이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거든.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거든.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을 그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그 학원에서도 50대이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매 수업 할 때마다 이 4번 이유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능사를 굉장히 많이 준비합니다. 근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거에는 별로 정말로 쓰임새가 없었다라고 여겨졌던 자격증들이 지금은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법적인 강제조항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자격증들이 점점 뜨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더 이제 좀 더 언급해볼까요? 자, 위험물 기능사도 요즘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위험물 기능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타고 있어요. 다음 정보처리 기능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보처리 기능사 은근히 50대 분들 많이 준비합니다. 이거 자기 군대 가야 되는 분들만 준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비율로 보면 통신공사업을 그 주업으로 하려는 분들 특히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신공사협회에서 이것에 대한 경력자 수첩을 바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또 다른 거, 라이센스 역할을 하는 주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5번째 이유, 바로 각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 종목 취득 시 거기에 이제 그 경력까지 요구에 부합되면 기술자 경력 수첩과 그 다음에 감리원 수첩을 발급해 주기 때문이죠. 기술자 경력 수첩, 감리원 수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첩이 굉장히 나에게 미래에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이렇게 기능사를 사람들이 많이 준비하는 거냐면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수첩 발급 때문에 그래요. 협회에서 인정해주는 경력자 수첩과 그 감리원 수첩 있잖아요. 얘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미 현직에 일하시는 분한테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나중에 나이가 70 이상을 먹어도 내가 새끼 굶지 않고 지내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 여러분, 삼시세끼 굶지 않고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맞잖아요. 의식주에서 식이라고 하는 것이 먹는 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 수단인데요. 근데 이런 경력자 수첩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내가 나이가 70을 먹어도 여전히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야, 정말 행복한 거 아닙니까? 지금 50대 이상이신 분들 있잖아요. 진짜로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 진짜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문자나 이런 거 댓글 같은 거 제보가 와요. 그럼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그런 댓글들 많아요. 나이 50 먹고 나서 자격증 준비하니까 야,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 준비하는 이유도 제가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럼 똑같아요. 예. 이유는 하나예요. 이거 4번, 5번 이유가 가장 크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기능사 취득을 우리가 왜 준비해야 되느냐? 과거에는 그런 법령이 강제조항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현재는 사업자 등록을 한다든지 뭔가 취업을 하기 위한 수단, 내가 뭔가 나이를 나중에 많이 먹었어도 활동적으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수단, 그러한 것들이 법령으로 이제는 강제조항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기능사라고 하는 역할이 사회 전반적으로 가진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이제는 세졌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경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고 기왕이면 자격증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법적인 강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닫고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자격증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뭐 기능사가 뭐 몇백 개 종류가 되니까. 근데 그 자격증들이 각각의 이러한 제가 언급한 이런 분야로 실제로 쓰임새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필수 서류인 라이센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찾아보시고, 그거에서 정말로 이 기능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직 그런 법안이 없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라이센스 역할로 바뀌는 자격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정말 법이 더 강화되고 바뀌었을 때 내가 미리 따놓은 자격증이 이런 용도로 쓰인단 말이야? 이거 괜찮은데? 이런 어떤 말이 절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앞으로는 더 많이 찾아올 겁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개인의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기능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자격증을 가짐으로 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런 어떤 정보 제공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사회가 공동체로서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파급 효과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생존의 문제예요. 그만큼 기능사가 없으면은 전문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NCS로 개편되고 있는 자격 종목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죠. 개편되거나 예정인 자격증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기관에서도 이제는 앞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이라든지 또는 뭐 전파진흥원 각종 이런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들이 점점 더 파급 효과나 시너지 효과가 점점 강하게 발생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좀 이 부분을 좀 숙지를 하셔서 이거는 그럼 무조건 앞으로 이제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오겠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고 좀 부지런히 자격증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 제가 기사 등급 자격증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고 산업기사까지만 저도 가지고 있는데, 산업기사까지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느껴온 것은 뭐냐면은 정말 중학교 때부터 자격증 준비를 시작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합니다. 되돌아보면서. 왜냐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기능사 준비하는 애들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거 관심 가지고 있는 애들도 없었어요. 심지어 주변에서 기능사 준비하는 애를 찾기가 힘들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반대예요. 하나 건너 하나 전부 다 기능사 준비하거나 산업기사 준비하는 사람 태반이야. 기사 종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까지 자격증이 인기 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경제가 안 좋아지고 뭔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도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계속 매년 진행을 하고 있죠. 그 코로나로 딱 한 번 중단된 거 빼고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이제 국가 경쟁력을 다투는 이 역량 평가에 있어서 이 기능사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시고요. 이 자격증을 정말 어디서 써먹을지 몰라요. 내가 이 기능사를 만약에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진짜 공공기관 가서 교육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학교를 가서 교육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진짜 언제 어디서 이 자격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겠다라고 문의를 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능사라고 하는 자격증은 미리미리 내가 여유가 될 때,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최대한 많이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뭐 한두 번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아니 시험을 몇 번 떨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저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불합격을 몇 번 하신 건 상관없으니까 집요하게 끈질기게 준비하셔서 꼭 많은 기능사를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내가 적어도 노후 대비 할 거면 기왕에 화끈하게 적어도 한 기능사 한 4개, 5개 정도는 취득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각오는 해야 앞으로 이 험난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